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집 134페이지입니다. 포인트 27번 납세무자 별표 3개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16번 먼저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자, 공유지산인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가로 안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누구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구? 지분권자. 등 공유지에서는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지분권자입니다. 옳은 지분도 나오고 바꿔서도 나오고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누구요?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사용자. 이거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거 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자체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이고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입니다.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4번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 그 개인 명의로 등재된 공부상 소유자고요. 5번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상속등기 안 됐으면 무조건 상속인이 아니에요. 과세권자 상속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소유자를 그랬는데 또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냐? 공동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 아닙니다. 하여튼 상속등기 안 돼, 상속등기가 되면 상속인이지만 여러 명이면 공동 상속인이고요. 그런데 상속등기 안 됐으니까 누구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만약에 상속등기 안 됐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요.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 그런데 둘 다 안 됐을 때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5월 31일에 재산세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 그랬습니다. 그 5월 30일날 잔금 치렀어요. 6월 1일 현재 누가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요? 매수인. 그러니까 누가? 매수인 납세무자입니다. 원칙 재산세는 사실상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 현재 소유하는 자니까 사실상 소유하는 자니까 매수인이어야 됩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토지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맞고요. 니은번 디귿번입니다. 신탁부에 따라 위탁자로 구분돼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신탁재산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이거 수탁자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도정법에 따라 환지기에서 일정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지. 시공회사도 아니고 자, 사업 시행 전 종전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시공회사도 아니고 누구다? 사업 시행자.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사업 시행자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디귿 리을번이 틀렸습니다. 18번은 여러분요. 18번 한번 봅니다. 자,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 1번이요.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납세를 진다. 맞죠, 여러분들? 예. 그럴 때 2번 보겠습니다. 답은 쉬웠고 2번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없으나 멸실일까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그래서 납세무는 부담하게 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재산세는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보세요. 6월 1일 날 봤더니 6월 1일 날 이전에 만약에 멸실했어요. 5월 20일 날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폭삭 멸실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되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존재부는 과세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6월 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대상이 되느냐 봤더니 자 없으니까 자 물건은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는 없고요. 2번. 3번입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를 납세무자로 판정할 수 있는데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상속자가 연대 납세를 진다 그러는데 자, 상속등기도 안 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으니까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물건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를 진다.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매수계약자지 실적으로 권리운동 됐다고 봐서 자 유상 사용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국가 등의 소유니까 비과세입니다. 이거. 그래서 매수계약자 아닙니다.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고요. 5번 과세기준 현재 재산세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는 누굴 납세문제로 본다?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보시면 136페이지로 갑니다. 하여튼 신탁재산은 수탁자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요. 20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상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수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 귀속 불명할 때 누구라고요? 사용자예요. 사용자. 자 맞고요. 2번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합속토지 면적별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아까 했었죠. 누구라고요? 시가편액별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가편액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면적별 X입니다. 3번 봅니다. 국가와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매도계약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말 안 되죠? 그럼 국가란 얘기인데 아니고 매수계약자입니다. 3번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중을 납세무자로 본다.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는데 과세권자가 종중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입니까?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종중수임을 신고했을 때 종중이고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4번입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이거 또 읽었네. 자, 5번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보되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최연장자 아닙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자,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50%씩 가불이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을 봐서 갑과 을, 그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권자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예요. 21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여러분이 별표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별표시하고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의 재산세상인 토지 범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과세상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종합문제로 나왔는데 자, OX요. X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재산세는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합니다. 2번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요거 우리가 신탁재산에 관한 거요. 신탁재산에 관한 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 건데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건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를 제가 한 번에 이제 쭉 한번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도 한번 요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를 자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신탁했을 때 갑과 을이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자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수탁자 병이 있고요. 수탁자 병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이고요. C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입니다. 원래 병의 자기 토지예요. 그랬을 때 재산세 납세무자 A와 A-B 토지 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금방 했잖아요. 누구라고요?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수탁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럴 때 같은 상가토지라고 할게요. 전부 다. 그러면 원래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서로 합산해서 과세해야 하네요.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수탁자 고유토지 왜 합산해요? 합산하면 과표 커지고 세율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탁자별로는요, 갑이 A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해요. 근데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신탁세단 특례 하나 납세문제에 넘어온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 만약에 A 토지가 만약에 세금을 체납한 토지라고 할게요. 얘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토지예요. 그러면 세금을 체납한 토지 압류해야죠. 예. 자, 근데 이 C 토지하고 B 토지는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해야지. 근데 다만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A-는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입니다. A-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C토지와 B토지는 압류하면 안 되고요. 즉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거. 자,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동일한 시금 관할 구역내에 있어도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래서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대상 토지 합산 방법이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래서 위탁자별로는 합산하고, 근데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는 서로 합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보고 갑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라는 토지는 종합합산대상과 별도 합산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가 토지는 별도 합산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원래는 합산해야 됩니다. 자, 그죠? 근데 만약에 B 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그 다음에 면제되거나 또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예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얘를 별도 합산으로 보면 A 상가 토지와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걸, 그러니까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바꾸어서 딱 한 번 나왔는데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자,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또 추가적으로 좀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22번 문제 계속 보시면요. 2번 질문 그래서 맞습니다.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합산하지 않고요. 꼭 알아두시고 3번입니다. 재산세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부속토지를 제외합니까?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과세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부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 사용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구분만 들어본다. 이건 뭐예요? 일동 건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쿵쿵따 지난주에 했는데요.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일동 건물은 취득세랑 똑같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이고요. 이거 4번은 일동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1구 건물은 틀렸고 5번 보니까, 자, 그러면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5번 좀 보기 전에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뭐? 50%.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래서 1구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일동 건물은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구별합니다. 그래서 4번은 일동 건물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1구입수로 보며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입수로 본다. 어떤 게 틀렸어요? 예?
1구 전체를 1구유주택으로 보면 틀렸어요. 전체 틀렸습니다. 매 한 독립하여 구이된 부분을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겸용주택 아까 봤고요. 1동 건물, 주거분만주택이고, 그 다음에 1구 건물 항상 나오면 주거용 상면적 50%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주택법상 보세요. 단독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에 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구에 들어봅니다.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유택으로 보는 거지 전체를 하나유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자,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이따 보겠지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가구 주택이요, 주택수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뭘 판단할 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한 가구 한 가구마다 1구에 독립한 구익이 된 1구의 주택을 봅니다. 이게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익이 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1구라는 것은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국세에서는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28번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요. 자, 우리 뒤에 앞에 다시 핵심 요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123페이지 봅니다. 포인트 28번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산세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을 보고 문제 쭉쭉 풀어볼게요. 123페이지 포인트 28번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은 별표시 역시 3개입니다. 작년에 세율 나왔지만 올해도 또 역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및 세율인데, 자,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죠.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역시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이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요거 항상 시험에서 주의하셔야죠.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온 것이,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항상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발표 결정한다?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 보다시피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바로 시가순액이 곱한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비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고,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고주택이든 별장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선박 항공기의 경우는 시가순액이 바로 곱한되는 거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합니다.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 것은, 이것은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 것은 부동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자,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시가순액에 지방세법에는 50%부터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 50%부터 9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지방세법에 돼 있고,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현재 70%라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시험에서 뭐 토지 건축물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순액에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지방세법 이렇게 범위를 넓게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이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시행령에서 현재 70% 정하고 있는 거고요. 주택의 경우는 시가순액의 40%부터 80%까지
봐요. 이게 좀 숫자가 크고 이게 좀 한 단계 낮죠? 40%부터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지방세법에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로 지금 몇 프로라고요? 70%입니다. 한 끗발 낮죠? 한 끗발 낮아요. 한 끗발 낮죠? 한 끗발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에 정하고 있다는 거. 이런 표현 나오더라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방세법에 정하는 거고 이건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세율이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잠깐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해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감을 정한 세율은 언제까지요?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당연도 한해서만. 다음 연도에 한해서 3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근데 시험에서 맨날 제가 평상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험에서는 자,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X요? X입니다. 5년 아니고 해당 연도만이요. 그 다음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여기서 합산한 이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구분한 그럼 땡이에요. 이따 문제 나오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납세무자 할 때 나왔지만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달라요.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지분으로 50%씩 지분으로 공동 소유해요. 또는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요. 자, 그럴 때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합산한 하나로 항상 합산한 건물과 토지는 합산합니다. 항상 주택은 합산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여기다가 이제 주택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합산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X죠?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세를 정한다. 아닙니다. 주택세를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럼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문제가 되느냐? 아까 나온 게. 이럴 때 주택은 원래 공시가격을 하나로 평가하지만 이럴 때는 시가순액을 따로따로 구해봐요. 그래서 시가순액 비율이 건물과 토지 시가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면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부담하는 거고 40%는 갑이 부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납세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채의 주택이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소유자별로 주택 가격을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주택별이에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우리 세율 계속 보시면 먼저요 토지 세율부터 봅니다. 우리 세율 구조부터 먼저 알으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토지에서요 분리대상 토지 분자의 동그라미 007빵24 차등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분비. 그래서 작년 시험에 들어왔지만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알아야 돼요.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는 대상을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분비.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종합합산상 토지 종자의 동그라미 소유자별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종루. 그 다음에 별도합산상 토지 별자의 동그라미 소유자별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예요. 그리고 자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요. 분리상 토지는 007 빵24 비례세율.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2%는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 4%는 사치성 자산토지,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외웁니다.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넘어갑니다. 건축물은요. 건축물은 잘 모르겠으면 건비 그랬습니다. 거기 일반 건축물 건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건자의 동그라미 비례세율 0.25% 일반 건축물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누진세율 나오면 틀려요.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X입니다. 자, 누진세를 나오면 틀리고 건축물보다 건비,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요 숫자를 보시면 일반 건축물 0.25%, 0.25%고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0.5%입니다. 어떤 수강생분 지문에 이게 나오니까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이게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같은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이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 물은 분들 계세요. 건축물과 토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잘 보면 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였어요? 별도.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서. 근데 이거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있는 뭐예요?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니까 얘는 0.5% 비례세율이고, 과밀업종 내 공장 신증설시 공장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지만 제가 암기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 위치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1.25%요. 0.25%, 0.25%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의 5배로 1.25%. 골프장, 고락장 내 건축물은 살성재산이니까 니네도 한번 죽어봐라 4%.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예?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 걸 외웠으면 숫자 잘 보세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이죠. 그래서 건축물 건비인데 높이로 외웁니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습니다.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추가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는 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서 이 공장에는 도시형 공장도 포함입니다. 아무리 도시형 내 꽃피란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전속기간 동안 나갈 때까지 계속 0.5% 과세합니다. 근데 과밀업종 내 공장 신등설치 공장 건축물 이따가 나오지만 이때 공장에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도시형 공장 제외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인데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주택 봅니다.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요?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과표가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저건 외우셔야 돼요.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아까 여러 채의 주택이 있다고 해서 소유자별로 주택가격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A주택과 B주택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를 정하고요. 고급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고급택 4% 아니에요. 별장이 4%지 고급택은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고급택은 지방세에서 취득세 살성재산에 해당하는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선박 공기는 0.3%인데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몇 프로요? 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여기를 보실래요? 세율이 높은 것들을 한번 볼 건데 일단 그 전에 별장,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요.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4%고 1,000분의 40.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예, 4% 아니라는 거.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다고 그랬습니다.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얘 몇 프로요? 5%.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 이거 없을 때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4%고 이거. 자, 제일 높은 거 골라라 표준세율. 그럴 때 제일 낮은 거 재산세에서 표준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어떤 거냐면 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얘네들이 007%가 재산세에서 0.07%가 재산세에서 최고 낮습니다. 표준세율 전체에서. 그래서 농지, 제일 낮은 거 0.7%,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낮고 제일 높은 거 고급 선박 5%. 이거 없을 때 고급 선박 없을 때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4%가 최고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반드시 이거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예. 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비과세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 29번이요. 재산세 비과세인데요. 그러면 뭐 재산세 과세 표준세율까지는 한번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고 올까요? 그러면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집 137페이지.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37페이지 봅니다. 자, 23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 또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고기 한번 드시고요.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시는 거 있으면 좀 마실 것도 마시고.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 137페이지, 자, 포인트 28번 과세표준 세율 별표 3개고 23번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온 거였습니다. 1번의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자,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하지만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주택은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의 시가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 가격인데 여기다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요? 60% 곱한 금액이 됩니다. 안 곱해 틀렸고. 2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가액으로 한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아까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시가표준액에다가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건축물이니까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 공시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요 개별 공시가에다 뭘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요? 70% 곱한 금액이 됩니다. 3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을 한다. 맞습니다.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요? 60% 곱했잖아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제가 수강생 분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지난번 그 기본 강의 같은 거 할 때 자, 시마이론인가요? 기본 강의 할 때 제가 어떤 수강생이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 1년 차 때 좀 늦게 와가지고 또 안 돼가지고 또 1년을 공부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 가가지고 1년을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그 수강생이 이거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나왔었는데 제가 출제한 건 아니었지만 이 질문 나왔는데 나보고 나 때문에 이 문제 한 문제 틀렸다고 하면서 이거 항의했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분명히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아니 근데 여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말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틀리다고 했는데 여기 해설에는 맞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난 따졌는데 여기 100분의 60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야 그랬더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말이 없잖아요 하면서 어떤 수강생이 얘기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구사리 한 진짜 5분 이상 나한테 구사리 먹고서 씩씩대면서 갔는데 내가 뒷모습 보면서 아유 진짜 인간 저 오래 떠들면 어떻게 되냐 걱정했는데 됐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는 한 3, 4년 공부하면 그냥 되긴 되나 보다.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눈치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요. 이게 100분의 60 맞습니다. 5번입니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에 법인 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액으로 한다. 법인 소유 재산도 건축물이니까 시가표준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곱한 금액이 됩니다. 안 곱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23번 같은 것은 항상 기본이 되는 거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딜 보시냐면 24번 문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좀 그 세율에 적용에 관한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별도 종합은 소유주를 합산하는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토지 합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25번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주택과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 금액은 얼마인가? 주택이요. 시가표준액 1억일 때, 자 1억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곱합니까? 60%요. 현재 올해 같으면. 그래서 얼마예요? 6천만 원이고. 선박 공공기는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지 공정시장가를 곱해 안 곱해요? 안 곱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26번 문제, 작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대상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자, 초과 누진세율 대상을 고르래요. 자, 이 기억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보면 뭘 떠올라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별로. 누진세율이죠? 예,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분리대상 토지는 뭐예요? 분비, 비례세율이고. 얘는 아니고. 디귿번 광역시 지역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에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에요.
이거는 토지가 아니에요. 지금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아니라 뭐예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니까 뭐예요? 건비, 비례세율입니다. 건축물은 무조건 뭐라고요? 건비. 025, 05, 0.5% 비례세율입니다. 얘는 건비,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 주택,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주택은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주택, 일반 주택은.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번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러고 이렇게 분비는 종류였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은 건비.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27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28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 정도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게 재산 전체에서 어떤 거라고요? 007%. 농지, 목장, 임야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일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일 낮은 거는 여기서는 어떤 겁니까? 과세 표준이 20억인 목장 용지요.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낮죠? 007%가.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잠깐 이쪽 한번 보시면요. 토지 중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 세율은 토지 중에서는 저일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좀 더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일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은 거예요. 토지 중에서는 고율이 4%죠. 그러면 자, 이렇게 순서가 돼요. 고일분리 대상 토지가 4%가 최고 높고요. 고급 학상 고급 대상 토지가 제일 낮은 것은 이제 저일분리인데 007% 저일분리 대상 토지가 있고 0.2%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낮은 거 007%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얼마일 때 종합합산 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일분리보다는 별도가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일분리가 높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지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일 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 그랬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29번 문제 보시면요. 29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의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27회 때 나왔지만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시 하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자, 보면 1번, 2번은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로 이렇게 합산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모두 합한 금액. 3번 분리대상 토지는 따로 해당 토지 가액을 과세 표준화하여 분리대상의 세율을 정하고요. 4번 좀 보겠습니다.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주택세율을 정한다.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주택별로입니다. 주택별로요. 그래서 틀린 것은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여기가 틀렸습니다. 주택별로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주택별로입니다. 틀린 것은 그 주택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틀렸습니다. 5번하고 비교해 봐야죠.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물의 가액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주택세율을 정한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액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30번 문제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선도 나오고 그러는데 30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일년제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액별 토지 건축물 주택의 하남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액별을 적용하는 것은 자,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은 하나죠. 또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요. 정확히 맞습니다. 2번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원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초과순세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가액이 3억 초과 6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에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1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우리 세부담상은 이따 또 정리해드리겠지만 세부담상은 여러분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토지건축물 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일단 지우고요. 자,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미리 설명을 드리면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의 경우 부자들이다 보니까 전년도세액에 무조건 150%못 넘게 해요. 그래서 전년도에 재산세, 토지, 건축물 10만 원의 재산세를 냈다? 그럼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돼서 얼마만 납부한다? 15만 원. 이게 상한선이라고 했습니다. 15만 원만 납부할 수 있고 합니다. 근데 공시가격 관계없어요.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가지고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야.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면 130%예요. 이거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재산세,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인데 종부세도 부자들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다. 자, 그러면 2주택 이하, 자, 150% 기본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그러면 이게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자, 200%입니다. 개정될래다 안 될 가지고요.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 300%고요. 300%고. 그다음에 토지 건축물은 죄송합니다. 별도 종합합산 토지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150%. 그래서 종부세나 재산세나 부자들은 150%입니다. 기본이. 근데 다만 종부세에서는 이것만 주의하면 되죠.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상한선. 재산세에서는 자,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150%라는 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재산세는 세분화되어 있고 6억 초과했을 때도 150%가 아니라 몇 프로다? 130%. 이런 걸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 4번 지문 봅니다.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가액이 6억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주택은 재산세에서 몇 프로라고요? 150%입니다. 6억 초과했을 때도 말이 혼나갔네. 130%입니다. 130%입니다. 130%. 자, 그래서 4번이 여러분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30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보시고요. 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31번 여러분이 보시고, 32번 문제도요, 여러분이 요거 한번 봅니다. 32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지자체장은 세율 중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합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에서로 보며, 그죠? 매 한 가구마다를.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그죠? 3번 법령이 정하는 별장 고급택의 세율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4% 아니에요. 별장이 4%고 고급택은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4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아까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법령에 따른 고급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100분의 70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이다. 주택이니까 고급택이든 뭐든 몇 프로입니까? 60%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주의 표시해 놓으시고요. 33번 문제는 또 한번 봅니다. 옳은 건데요. 1번에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택, 고급선박에 대해서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은 4% 다른데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네? 자, 고급 선박은 5%고요. 또 틀린 게 있나요? 고급주택은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고급택은 초과누진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과밀옥정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공장 신증서일부터 5년간 자, 표준세율 0.25%에 100분의 500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는데 뭐 틀렸어요?
이거 최초 공장 신증서일부터 아니에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과세기준일부터입니다. 최초 과세기준일 6월 1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과함이력정 내 공장 신증서실 공장건축물 재산세 최초 공장 신증서일부터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3번이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 소유자별 합산가액의 4단계 조합수를 적용한다. 그래요?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요? 각 소유자별 합산가액에 틀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택별로지. 주택별로 항상. 주택은 주택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맞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원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이거 도시계획세가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010년도까지 도시계획세가 있었는데 이 도시계획세가 통합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세가.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2010년도까지 재산세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세가 여기 이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재산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도시지역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요 도시계획세는 종전에 어떤 거냐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도시지역 내, 즉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우리가 배운 재산세 지금까지 배운 산출세액에다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산출세액에다가 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이 도시지역 내 과세표준에다가 도시지역분 세율은 0.14%입니다. 지금 현재 0.14%를 세율 정해서 계산한 세액을 자 합산해서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요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도시지역분 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4번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4번. 5번 보시면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차등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뭐라고? 건축물은 뭐라고요? 건비입니다.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번 문제도 또 중요 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고요. 자, 세율에서 제가 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합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34번 문제도는 여러분이 또 풀어볼 수 있습니다. 풀어보시고요. 34번 문제. 그 다음에 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2020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단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6억 원이다 그랬습니다. 과세기준제 시가 변형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이니까 몇 프로요? 60% 곱하고 세율은 4단계 초과한 세율인데 01, 04 최고 세율은 뭐예요? 04 1,000분의 4, 0.4%, 0사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 적용하는데 공시가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6억.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액은 몇 프로입니까? 주택 재산세에서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는 몇 프로? 110%입니다. 6억 초과했을 때가 130. 여기 6억이니까 얼마? 110입니다. 110. 6억 초과할 때 130이고. 4번이 정답입니다. 36번 문제 봅니다. 갑은 과세기준련제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주택에 19년도 고유된 재산세가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324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이 2020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요. 세부담상은 전년도세액이 나오고 당연도세액이 나오니까 항상 전년도세액, 당연도세액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 세부담상한선 떠올려야 됩니다. 전년도세액 200만 원에 자, 여기 공시가 6억이니까 세부담상한선은 몇 프로를 못 넘게요? 6억, 3억 초과 6억이 하는 몇 프로예요? 110. 그러니까 200만 원에 110%는 얼마예요? 220만 원입니다. 그죠? 220만 원. 그러면 324만 원이 올해 계산됐어도 얼마만 납부해? 220만 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220만 원을 납부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220만 원을 납부하는데
자, 220만 원이 당연도에 납부할세액이에요. 근데 주택부는 당연도 납부할세액의 2분의 1은 언제요?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세액은 얼마예요? 110만 원입니다. 자, 7월 달에 110만 원. 그 다음에 9월 달에 110만 원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9월 달에 9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세 그랬으니까 얼마? 110만 원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요.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도시지역분에 대한 것은 요걸 한 번도 독립함으로 나온 적이 없고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37번 문제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 37번 문제. 자,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거. 재산세 도시조건 적용 대상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이 대상이다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 재산세 도시조건은 도시역 내에 있는 뭐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선박 항공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역 내에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표준세율을 정해 산출한 세액에 재산세 토지 등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에다가 1,000분의 1.4, 0.14%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어요. 2번 지자체장은 해당 연도분 그 1,000분의 1.4, 0.14% 세율을 조례 적용 바에 따라서 1,000분의 2.3, 즉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때문에 보려고 하는데 재산세 도시적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토지 중에서 모든 도시역 내 토지가 대상이 아니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범위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는 제외예요. 이미 도시액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로 지정된 토지, 그린벨트 내 토지 중에서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적분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적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이런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설이 없는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는 이미 도시익 사업을 위해서 녹지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도시적분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토지는 대상이고요. 또 참고적으로요. 여기 토지, 도시역 내 토지라고 해서 모두 대상이 아니라 농지나 목장용지나 임야 같은 것들도요. 도시계획사업과 무관하니까 농지나 도시역 내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 같은 것도 도시적분에서 제외하고 아까 지금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이런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자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이런 것들 한번 그냥 혹시 몰라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됐고요. 38번 문제도 우리 재산세 과미력 지역 내 공장 신증설 공장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면 1번에 과미력 적용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 적용으로 산업단 유치역 제외하고요. 중과 대상에서 당연히 취득세에서 배웠었다시피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과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장용 건축물이 하나고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4번 최초 공장 신증세율부터 5년간 일반 건축물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 5배에 해당하는 세율, 즉 125세율 프로를 적용한다. 그래요? 아까 봤는데 뭐가 틀렸어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5번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과미력 적용 내 공장 신증설하는 경우란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장은 취득세에서 그 공장 신증설을 말한다는 거 똑같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요. 재산세 비과세라든가 나머지 내용들을 또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맨 마지막 시간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